G급 다이아몬드 박은경입니다. 포인터 주세요. 네, 바깥의 날씨 몇 도인지 아세요? 굉장히 추워요, 그렇죠? 어제보단 좀 덜 추운 것 같아요. 어제보단. 네. 감사합니다. 네. 저를 조금 전에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G급 2016년에 만났고요. G급 3년 6개월 됐습니다. 제가 G급 3년 6개월 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걸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 포함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내가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지? 그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3년 6개월 동안 했던 비즈니스, 그리고 여러분이 꼭 G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G급에 답이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보세요. 나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안다고 생각했고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분야라고 단정 지어버렸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매일 만나죠? 네, 이 생각을 누가 했냐면요, 이분이 하셨어요.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런 대단한 분도 처음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썼어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하죠? 그 책을 써서 유명한가요? 이미 부자가 돼서 유명한가요? 이분은, 저도 사실 이분이 로버트 키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수없이 읽었고 21세기형 부자 아빠의 21세기형 비즈니스 이 책을 읽고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분이 로버트 키요사키가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이렇게 딱 몸에 와닿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제가 G급 3년 6개월을 하고 나서 이분이 얘기하는 자본과 자산 시스템이 내가 갖게 되면서 그 혜택을 보면서 이거구나, 그걸 제가 배운 거예요. 이분이 말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이분은 자본주의에서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 73세. 로버트 키요사키가 73세고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74세예요. 둘이 부동산을 해서 돈을 버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73년 동안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해야지 돈 걱정 안 하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지 해법을 알려준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 해법이 뭐냐면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자본주의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걸 알려준 거예요. 평생. 그리고 이분은 47살에 경제적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자본주의에선 이렇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고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를 알려주는 책이 이 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시한 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달하면 무시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는 길지만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백만장자를 굉장히 많이 배출해냈어요.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상 60년 됐잖아요. 미국에서 시작했고 20만 명 이상의 평범한 사람을 백만장자로 만들어준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도 전 세계 백만장자 대열에 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소수의 사람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하는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못했죠.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기업은 여러분에게 로버트 키요사키가 제시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여러분의 경제적 자립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그걸 제가 안 거예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적 가치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다 로버트 키요사키가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노동자는 노동자의 삶에서 자본가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걸 경험한 거예요. 저희가 했던 일들은 여러분 똑같지 않나요? 저는 학원을 운영했어요. 20대 학원을 운영해서 50대까지 작년에 제가 학원을 폐업을 했어요. 자, 봉급 생활자, 자영업자, 전문직, 여러분 이거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95% 평범한 사람들은 다 여기서 돈을 벌어요. 우리는 학교가, 제도가 이렇게 95% 산업 경제에 알맞은 일꾼을 만들어내는 그런 제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내가 당연히 학교를 졸업하면 돈벌이를 위해서 직장을 가거나 자영업을 하거나가 여러분 머릿속에 딱 각인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사업을 했거나 뭔가를 하면 그 정보가 나한테 와서 나도 대를 이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이었거나 학교 선생님이면 자녀들도 다 그렇게 가요. 그렇죠? 95%의 우리는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노동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다 그렇지 않나요? 저 그랬고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런 삶을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에서는요, 자산 시스템을 가진 사람을 자본가라고 하고요.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5%의 삶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로 갈 수 있는 길은 과거 산업 경제에는 여러분 뭐예요? 돈이 있어요. 자본이 있어야 되는 거죠. 로버트 기요사키는 여러분이 저쪽 95%의 삶에 있으면 여러분은 늙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자산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본가가 된다면 굉장히 경제적 자립을 통해서 안정적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부자 아빠의 21세기형 비즈니스에서 여러분에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권해주는 이유예요. 저는 5%의 삶에 들어왔어요. 국가에 세금 많이 내는 사람으로 바뀌었고요. 네, 돈 걱정하지 않고 제가 오늘은 강의가 있어서 이렇게 일찍 나왔지만 평소 때는 늦게까지 잠을 잘 수도 있고요. 어디로 여행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도 이런 삶을 꿈꾸시는 거죠. 네, 직급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저는 50평생을 살았는데 제가 살고 태어날 때부터 자본주의였고 지금도 자본주의예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안에 살고 있구나를 의식적으로 생각이 드세요? 별로 안 들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모르면 안 되거든. 가장 중요한 거 돈이잖아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늘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체제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고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꽃이라고 하는 게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게 어디예요? 기업이에요. 그렇죠? 이 기업이 세상을 바꿔왔고요. 이 기업을 먹여 살린 건 뭐냐면 뭐예요? 여러분의 소비예요. 그렇죠? 소비가 없으면 기업은 망하는 거예요.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세상을 바꿔온 건 기업이지만 그 기업을 지탱시켜준 건 소비라는 거죠. 그 소비의 힘은 여러분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기업이 많은 돈을 벌였는데 자본주의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된 거죠.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소비는 뭐예요? 소득이다. 여러분 소비가 소득이 되세요? 소비는 자산이다. 여러분 아까 로버트 기요사키가 뭐예요? 자산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 자산 시스템의 원리는 결국 뭐를 갖고 만드는 거예요? 소비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자, 그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의 소비는 기업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기업을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소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비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갖고 있는 소비예요. 그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산 소득 시스템을 가지는 자본가가 될 수도 있고 노동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힘은 어디에 있어요? 소비의 힘에 있다는 거죠.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힘은 소비에 있다. 그쵸? 자, 세상도 바뀌고 비즈니스도 바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정말 앞서가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에서 가장 앞서가는 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하실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 제가 많은 사람들이 왜 못 알아차리는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세상을 바꾸는데 이런 게 바뀌었어요. 자, 플랫폼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낯선 얘기는 아니죠. 플랫폼은 가장 먼저는 여러분 기차역이 생각나실 거예요. 자, 플랫폼, 산업 플랫폼 시대에는 그냥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중요시 되는 거예요. 온라인이라는 가상 세상이 생겨났고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가상 공간 안에 다 담아놨어요. 여러분 디지털 플랫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디지털 플랫폼은 뭐가 생각나세요? 뭐요? 인터넷? 인터넷 쇼핑 또? 에? 크게 디지털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리고 어느 날부터 플랫폼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세상이 산업 플랫폼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왔다는 건요, 오프라인 세상에서 온라인 세상으로 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디지털 플랫폼의 대표적인 도구가 뭐예요?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전화를 거는 핸드폰이 많이 아니에요. 초고속 인터넷이에요. 전 세계인의 손에 초고속 인터넷이 들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 안에 들어있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한 핸드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인의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있다는 걸 이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자, 현실 세상은 물질, 소유, 자원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가상 세상으로 가면 디지털 가상 세상에서는 정보가 되고 공유하고 관계성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또 하나, 자, 과거에는요, 기업들이 시장을 점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뭐를 기업이 장악해야 되냐면 네트워크, 플랫폼을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엔 기본이 뭐냐면 사람들이 노는 공간이 오프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하세요? 스마트폰을 딱 켜죠. 그쵸? 딱 누르고 뭘 제일 먼저 보세요? 카톡을 보세요? 뭘 보세요? 밴드를 보세요? 카톡을 많이 보죠.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들고 클릭을 하는 순간 뭔가를 연결하고 거기다 여러분이 데이터를 올리는 거예요. 가상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근데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내가 가상 세상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했죠. 그냥 핸드폰을 본다라고 생각하셨죠. 이제는 내가 핸드폰을 켜고 들어가는 순간, 핸드폰을 만지는 순간 나는 가상 공간 안으로 들어간다 라고 머리에 딱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비즈니스가 새롭게 보여요. 여러분의 모든,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는 그 여러분 손 안에 들어있는 스마트폰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이에요.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예요. 그 도구가 기업의 손에 들린 게 아니고 여러분 손 안에 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권력이 기업에 있지 않고 소비자에게로 넘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클릭이 세상의 모든 판도를 다 바꿔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게 나의 파워인지 누구의 파워인지를 모르시면 안 되죠. 자, 그거 말씀드리고요. 네. 자, 제조 기술의 시대에서 이제는 디지털 기술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로봇, AI, 3D, AR, VR 이런 기술로 가면 디지털 기술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블록체인 기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중간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 돈을 중간에서 관리해 주는 데가 어디예요? 은행이잖아요. 여러분 카드 쓰시면서 수수료 되게 많이 내죠. 내 돈 쓰는데 왜 내가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되게 불합리하죠. 체크카드에서 내 돈을 내가 체크해서 쓰는데 왜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죠?
불합리하죠. 이제 그런 중간자들이 없어지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의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중간자를 없애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로 연결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가장 앞서가는 유통 기술인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이런 사물 인터넷, 5G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5G가 곳곳에 망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여러분 세상은 지금보다 더 완벽하게 바뀔 거예요. 근데 지금 조용하지만 5G가 나와 있지만 되게 조용하죠. 기지국을 건설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손 안에 들어있는 디지털 기기가 엄청난 사업의 도구라는 거예요. 자, 데이터에 기반한 플랫폼은 디지털 중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여러분이 오프라인에서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온라인에서 하는 디지털 플랫폼 얘기를 할 거예요. 그 플랫폼은 디지털이 기본이다. 가상을 중심으로 한다. 두 번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는 가상현실 세상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과거에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하던 것이 이제는 또 하나의 지구 디지털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죠. 과거에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만들어낸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30년 전, 60년 전에 만들어진 기업들은 지금하고는 환경이 많이 다르죠. 근데 지금까지 사람들은 과거의 환경에 만들어진 그 기업들의 기준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시작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면 아마존이나 쿠팡이나 이런 중국에 있는 알리바바와 같은 그런 기업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디지털과 데이터와 플랫폼. 산업 경제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석유였어요. 4차 산업혁명 앞으로의 시대는 데이터가 석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여러분에게 뭔가 서비스를 다 주는 이유는 여러분의 손 안에 들어있는 스마트폰에서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 그 데이터가 없으면 비즈니스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들어있는 하나하나의 그 데이터가 완벽한 돈이에요. 그거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패가 좌우가 되는 시대에 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는 가상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세상은 권력이 이동 중에 있고요. 모바일 플랫폼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으로 등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손 안에 들어있는 모바일이라는 걸 움직이면서 인터넷을 이동하면서 인터넷이 가능한 모든 도구를 모바일이라고 해요. 그 대표적인 도구가 여러분 손에 들어있는 스마트폰이에요. 그 스마트폰이 2007년에 미국 애플에서 아이폰이 나왔잖아요. 한국에서 2010년에 삼성에서 갤럭시 시리즈가 나오면서 전 세계에는 이렇게 1조 1,000억 원이 넘는 거대 기업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기업들은 비밀 코드가 있어요. 오프라인에서는 절대 사업하지 않는다. 다 온라인 중심의 가상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기업들이에요. 이 기업들에 보면 여기 대표적인 기업이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 쿠팡,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우버, 지쿱이라는 기업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다 어디서 비즈니스를 해요? 온라인에서. 근데 요즘에 신간 서적에 여러분 서점에 가면 구글의 종말이라고 나와 있어요. 구글이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잘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구글이에요. 근데 미래학자는 구글이 망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글이 망한대요.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가 되세요? 안 되잖아요. 근데 구글이 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록체인 시대에 가면요, 이제 여러분이 쓰는 데이터를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제공하면 그 데이터를 제공한 거에 대한 페이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페이스북을 하면서 돈 받아요? 내가 데이터에 대한 사용료를 돈으로 받고 있어요? 안 받잖아요. 근데 어떤 기업이 페이스북이나 구글하고 똑같은 서비스를 주는데 내가 올리는 거에 대한 그 데이터에 대한 거를 여러분에게 페이백을 해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옮기실 거예요? 안 옮기실 거예요? 옮기죠. 그런 기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구글은 손에 들려있는 게 이 플랫폼의 생태계상 플랫폼의 구축은 굉장히 많은 자본을 요구해요. 그런데 플랫폼의 생태계를 키우는 사람, 연결하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기업이 아니고 누구냐면 소비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비즈니스는, 가상 공간 안에서의 비즈니스는 기업과 소비자가 서로 상생하는 원리로 이루어진 기업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소비만 할 것이냐, 경제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여러분의 플랫폼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은 플랫폼을 소비만 할 것이냐, 경제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두 개 중에 하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소비만 할 거예요? 경제적으로 활용해서 돈을 벌어내실 거예요? 활용하면서 돈을 벌고 싶죠. 그러나 방법을 알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은. 보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가상 공간에 스마트폰을 활용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기업이에요. 편리하고 혁신적인 무료 서비스로 플랫폼에, 여기 보면 이게 다 플랫폼들이에요. 이 플랫폼 여러분 맞죠? 구글이 사들인 게 뭐예요? 유튜브예요. 2006년에 사들였고요. 2006년에 사들일 당시에 유튜브는 마이너스 한 달에 5천억의 적자였어요. 5천억의 적자인데 5천억을 적자를 주면서 여러분들한테는 유튜브 사용료를 내라고 하나요? 아니요. 무료로 공짜로 줬어요. 전 세계인들이 2006년부터 2005년에는 별로 인기 없었어요. 2006년, 2007년 들면서부터 쭉쭉쭉 가면서 2010년 정도 되니까 유튜브가 손익분기점이 넘은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5천억을 몇 년 한 거예요? 4년. 한 달에 5천억씩 마이너스인데 여러분한테 그냥 공짜로 준 거라니까요. 일반 기업, 개인은 절대 할 수 없는 비즈니스예요. 근데 플랫폼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업은 여기다가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구글에 투자한 많은 세계적인 투자 자본가들은 여기다 투자를 해요. 그래서 유튜브의 가치는 어마어마해요. 이걸 구글이 사들일 때는요 1조 6,500원에 사들였어요. 1조 6,500억에 사들이고 4년 동안 마이너스 5천억의 적자를 보면서 여러분한테 다 서비스로 준 거예요. 그 비즈니스를 개인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유튜브를 활용하는 사람들, 이 안에서 활용해서 돈을 벌어내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죠. 그래서 유튜브가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유튜브에 뛰어드는 거예요. 소비만 하는 사람도 있죠. 유튜브 그냥 보는 사람은 나는 유튜브를 소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튜브를 활용해서 돈도 버는 거예요. 여러분은 유튜브를 소비만 하세요? 활용도 하세요? 대부분은 유튜브를 소비만 많이 해요. 활용은 잘 안 돼요. 유튜브를 활용하면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어요. 그쵸? 구글에서 달러로 돈을 줘요. 그래서 너나 나나 다 하는 게 유튜브예요. 그래서 방송이, 미디어가 굉장히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국영방송 많이 보세요? 유튜브를 많이 보세요? 유튜브 많이 보죠. 젊은 세대, 밀레니얼 세대들은요 다 유튜브를 보지 TV 보지 않아요. 정규방송 안 봐요. 이게 바뀐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내가 유튜브를 보는데 돈을 버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다니까요. 그쵸? 이게 기업들이 하는 형태라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카카오톡은요, 여러분 카카오톡 쓰면서 요금 내세요?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 쓰면서 요금 내요, 안 내요? 근데 카카오에는 여러분 전화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기 우리 그 스마트폰 KT나 SK보다 훨씬 더 좋은데 영상통화도 가능하잖아요. KT 영상통화 가능해요? 서비스 안 해주잖아요. 근데 카카오톡에서는 페이스톡 해가지고 영상통화도 해주는데 공짜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카카오에서, 저는 우리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 아들하고 막 영상통화 하는데도 요금 하나도 안 내거든요. 근데 그 요금은 누가 내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누가 내요? 카카오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해서. 요금 다 대신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왜
많은 요금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요금을 내주고 공짜로 해주면 카카오라는 플랫폼 안에 대한민국 사람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거를 6년 동안 내준 거예요. 공짜로. 지금도 내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계속 내줄까요? 그렇게 내주면서 플랫폼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가상 공간 안에. 전 세계인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이들은 이제 뭐를 해요? 은행을 만들었어요. 카카오뱅크, 카카오 대리, 카카오 미용실. 돈을 그렇게 버는 거예요. 그쵸? 카카오뱅크 만드는데 이분들이 뭐 자본이 드나요? 이 안에다가 만들면 여러분이 카카오는요 일반 은행보다 훨씬 서비스도 좋은데 편리해요. 수수료도 너무 싸요. 친구한테 소개하면 돈도 10,000원 줘요. 모르셨죠? 저 젊은 사람들은 다 이거 해요. 이게 플랫폼이에요. 기업들은 여러분에게 혁신적인 무료 서비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카카오에서 나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 편리하고 요금도 공짜인데 제가 KT나 이런 데 요금 해서 우리 아들하고 막 영상통화 하거나 이러면은 요금 엄청나게 몇십만 원 나올 텐데 여기란 무료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준다. 그래서 우리를 그 안에 가둬두는 락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여기다가 이건 공짜로 주고 다른 걸로 비즈니스를 하는 시대가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마존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아마존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거고요. 아마존을 배치마킹한 게 쿠팡이에요. 쿠팡은 2009년에 생겼어요. 2009년에 우리나라의 A사, 애터미라는 기업도 2009년에 오픈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애터미는 굉장히 잘 나간 우리나라 2위 기업이 됐잖아요. 유통 마케팅, 그렇죠? 근데 쿠팡은 지금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요. 마이너스 몇 조 원이에요. 근데 쿠팡의 서비스는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죠. 가격은 날이 갈수록 싸지고 있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쿠팡에서 쇼핑을 되게 많이 하죠. 똑같아요. 카카오의 전략하고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소비는 뭐라고요? 자산이에요. 여러분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기업의 자산이에요. 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비즈니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가장 성공한 기업이 유통 플랫폼 중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이 어디예요?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은 1995년에 제프 베조스가 월가에서 그 금융회사에 근무했는데요. 그분이 30대 사표를 던지고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게 뭐였냐면 신문에 난 글귀 하나예요. 인터넷 보급률 2300% 성장. 그거 한 줄을 보고 그 잘 나가던 월가에서 던지고 1995년은 인터넷이 보급되지도 않은 그때 이분은 창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에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됐잖아요. 그 아마존을 저희가 혁신 기업, 기술과 데이터 중심의 혁신 기업 아마존을 벤치마킹합니다. 왜? 우리의 모델이 이런 모델이에요. 5분 남았대요. 너무 안심하고 했나 봐요. 아마존 제프 베조스의 회장이 믿는 유일한 장기적인 필승 전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입소문 전략이에요. 입소문 전략이라고요, 여러분. 어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 전략이 뭐예요? 입소문 전략이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1등 부자인 아마존, 가장 앞서가는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앞서가는 기업의 핵심 전략이 입소문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낸다는 거예요. 많이 본 그림 아니에요? 이게 자본주의에서 레버리지죠. 다단계.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앞서가는 기업이 하고 있는 핵심 전략. 여기 보면 고객 중심주의는 미션이자 전략이라는 거예요. 고객이 곧 소비자가 자산이라는 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의 최고의 전략은 입소문 전략이에요. 이게 이분 누군지 아세요? 이분?
뭐라고 써 있어요? 베조스 레터스라고 그래서 베조스 레터,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그 책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1995년에 창업을 해가지고 96년부터 자기 주주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을 주지 않고 이거를 계속 사업에 재투자하면서 주주들한테 자기 사업 보고서를 쓴 거예요. 이게 책으로 나온 건데, 여기에 보면 그 중에 고객에게 집착하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저는 아마존 직원에게 매일 아침 두려움에 떨면서 일어나라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고객을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아마존이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고객 여러분 덕분입니다. 우리는 고객 여러분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 더 좋은 서비스로 그분들의 신뢰에 보답해야 합니다. 1998년 베조스 레터,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보면 고객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소비자 고객들에게. 이분은 고객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죠. 자, 베조스의 전략하고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분은 성공하는 사회적 기업가는 어떻게 혁신하는가. 하나는 우리 대표, 이분이에요. 서정훈 대표예요. 이분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의 기업으로 리얼 리더에 선정된 서정훈 대표가 하는 전략 볼게요. 이분이 하는 전략은 공정 플랫폼 G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B컵 탑10 사회적 기업 제너럴 바이오 제조기업이 만든 친환경 소셜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이 기업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익을 내는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요.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환경을 개선하고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에 돈을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혁신으로 이끄는 기업, 역시 이윤의 90%를 사회에 재투자하는 거예요.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 이익 배당을 가져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근 10년 동안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도 배당을 가져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사업에 재투자하겠다. 재구매 시스템을 만들 기회를 제공하고 플랫폼의 소유권을 소비자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를 취해서 성장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기업이 공정 플랫폼 G쿱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여기서 하는 일은 소비를 연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클릭을 담아내면서 스마트폰으로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누르는 건 다 연결이에요. 여러분이 소비자로 남을 거느냐, 내가 이거를 활용할 거냐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거죠. 자, 공정 플랫폼 G쿱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똑똑한 소비 방법, 여러분이 하고 있는 똑똑한 일반 소비는 이런 거였어. 더 저렴하고 더 빠르고 로켓 배송이나 새벽 배송, 더 다양한 서비스. 똑똑한 일반 소비는 기업의 자산이라는 거죠. 기업의 자산이죠. 여러분의 자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공정 플랫폼 G쿱이 제안하는 더 똑똑한 소비. 자, 가성비, 가심비에 착한 35%를 페이백해주는 착한 소비, 인센티브가 있는 착한 소비, 플랫폼의 소유권을 여러분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착한 소비를 재구매 시스템으로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하는 여러분에게 뭐를, 자산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 뭐로? 소비로.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근데 이 소비가 어떤 소비냐? 자, 봐볼게요. 사람들은 인센티브에 반응을 해요. 착한 소비를 하라 그러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뭔가를 페이백을 해드리겠다고 하면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이유, 이 아침에 이 추운 날 여기 오신 이유,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죠? 자, 우리를 일해주는 재구매 자산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산 시스템은 작은 벽돌 하나부터 시작해요. 작은 소비 하나부터 시작하거든요. 이 자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이게 뭐냐? 여러분의 생필품. 여기 보면 돈을 쓰면서도 사회를 이롭게 하는 지속 가능한 착한 소비가 여러분의 자산 시스템을 돌리는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생필품이라는 거죠.
근데 나 하나의 소비가 연결. 아까 우리는 이미 연결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여러분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누르고 여러분이 하는 그 일 자체가 그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업을 위해 연결해 줄 거냐, 내 거를 위해 연결할 거냐, 선택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싸다고 쿠팡에서 배송이 편리하다고 사면 소비에서 소비를 끝나는 일이에요. 세상을 바꾸기도 힘들어요. 대기업을 더 키워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G컵에서 하는 소비는 여러분의 자산 시스템을 키우는 일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내리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 쓰는 이 착한 소비가 여러분에게 이게 자산 시세, 세상을 바꾸는, 10만 원씩 써서 10주 가면 1024명이 되면 내 소비자가 960만 원이 평생 연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3년 6개월 정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다이아몬드거든요. 한 달에 1,500에서 2,000, 3.3% 떼고, 저는 아들 2명도 유학시켰어요. 이거 해가지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안정적인 소득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안정적인 소득이 나와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중에 더 자세히. 이 안에 자본주의,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하는 시스템 레버리지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속에 숨겨진 부의 비밀은 시스템과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비자가. 제프 베조스가 여러분을 그렇게 모시는 이유, 여러분의 모든 소비 패턴을 연구해서 클릭을 잡아내는 이유는 그 힘이 소비의 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 소비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내려놓음으로써, 사회적 기업가가 가져가야 될 이윤을 내려놓음으로써, 소비자에게 돌려줌으로써 이런 시스템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자, 재구매를 일으키는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품질 경쟁력과 기술력, 성분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 다양한 제품군, 그죠? 이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재구매가 가능하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제품도 가성비가 좋지 않다면 못하겠죠. 너무나 좋은 제품들이에요. 자, 당신이 만든 착한 소비를 자산 시스템으로 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하는 자산 시스템을 뭘로 돌려요? 결국 자본주의에서 뭘로 돌려요? 소비로 돌리는 거예요. 그 소비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각각의 힘이에요. 흩어져 있을 때는 그게 파워가 나지 않은데 그 연결되면 엄청난 파워를 가진다는 거죠. 그 연결을 담아내기 위한 기업의 노력들이 여러분 아까 얘기한 제프 베조스의 서비스,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인센티브가 있는 착한 소비. 과거에 대한민국 정부가 몇 년 동안 착한 소비 얘기를 몇십 년 동안 얘기해 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착한 소비를 하지 않아요. 근데 사회적 기업가 서정원 캡틴은 이제 인센티브를 줘서 여러분에게 자산 시스템으로 인센티브를 줄여서 이거를 장착시키겠다는 거예요. 제가 받고 있는 인센티브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사회와 환경에 대한 기여가 중장기적으로는 수입을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소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속 가능하다는 건 여러분이 여기서 계속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시스템이 돌아서 여러분에게 사회적 가치 창출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지금은 어떤 잘 사는 사람, 부가 부익부 빈익빈이잖아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시대가 돼 있잖아요. 이 분배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게 이 기업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의, 여러분이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거잖아. 내가 부자가 되는데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 이타주의죠.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 퍼펙트한 거 아니에요? 그게 착한 소비라는 거죠. 네. 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공유경제 시스템. 여러분이 이거를 여러분과 똑같이 연결하면 모두에게, 나에게만 이익이 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은 하지 않을 거예요.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데 너한테도 똑같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공정한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은 뭐예요? 그냥 소비를,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깔아서 연결시키는 일, 착한 소비를 연결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물건 들고 다니면서 파세요?
그렇게 하시면 사람들 하지 않아요. 그런 불편한 일은 사람들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스마트폰 꺼내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직구 깔아주시면 돼요. 그쵸? 네. 마무리하라고 합니다. 기업의 사이즈가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고 착한 소비가 만들어주는 지속 가능성이 있는 힘. 이게 바로 지속 가능성에 있는 힘. 이게 기업이 망하지 않는 힘입니다. 그리고 직급은 빠른 실행력으로 스타트업답게 생각하고 경영합니다. 기업은 스타트업이에요. 어떻게? 빨리 가볼게요. 재구매율이 가장 높은 분야가 신선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쌀 사는데 페이백 받으세요? 고기 사는데 페이백 받으세요? 과일 사는데, 핫도그 사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그쵸? 근데 스타트업 마켓컬리가 이 일을 했어요. 2005년 시작해갖고요. 2018년에 1,800억, 우리보다 더 몇 절에 더 많은 매출을 했지만 아직도 이 기업은 320억이 마이너스예요. 여기도 역시 플랫폼의 생태계를 키우고 있는 거죠. 강남 주부들의 필수 웹이 마켓컬리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전복을 주문하시면 전복이 살아서 와요. 소비자는 되게 감동을 하죠. 그러나 여기서 사면 소비는 소비예요. 그래서 지쿱은 이런 먹거리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페스타, 착한 기업가를 성장시키기 위한. 여기서 여러분이 먹거리, 쌀, 유기농 이런 제품들을 사시면 소비가 자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소비는 여러분의 자산입니까? 맞아요? 비교해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은 그러실 거예요. 가서 이제 나가서 얘기해 주세요. 아마존과 지페스타, 지쿱과 지페스타를, 이게 가장 오늘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고객들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하면 사람들은 서로 얘기한다. 입소문은 엄청난 힘을 가진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한 얘기거든요. 자, 아마존의 경험이에요. 고객의 경험 가치 마케팅을 가장 중시하고요. 최저가, 가격 로봇이 있어서 가장 저렴하게 팝니다. 그리고 프라임 서비스 연 119달러를 내면 무료 배송, 무료 음악 콘텐츠를 다 공짜로 줍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품, 32가지 카테고리 안에 6억 개 이상의 제품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물건을 파는 곳이,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갈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에 아마존 웹을 까는 순간 쇼핑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무료 배송이에요. 엄청난 서비스죠. 미국의 54%가 다 아마존 서비스를 이용해요. 이게 디지털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서비스하고 제가 오늘 설명하는 지쿱과 지페스타의 서비스는요, 첫 번부터 다르죠. 고객의 자기 성장과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키 핵심은 뭐냐? 소비는 자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받아서 아마존에서 제품을 사시면 소비는 소비일 뿐이에요. 그런데 지페스타에서 사시면 소비는 기업처럼 나의 자산이 된다는 거죠. 자기 성장과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공하고, 가성비, 가심비의 착한 소비, 세상의 환경을 살려낼 수 있고 부의 불균등을 잡아낼 수 있는 착한 소비, 매출의 35%를 페이백해주는 재구매 자산 시스템을 줄 수 있는 곳이 지쿱 지페스타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본주의에서는요, 자산 시스템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산 시스템은요, 뭐를 기본으로 한다? 소비를 근간으로 하는 거예요. 소비를 연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4차 산업혁명의 소비는 누가 연결해요? 소비자가.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이 매일 아침 눌러대는 클릭이 많은 연결을 만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돈을 벌어가는 원리예요. 근데 기업은 우리에게 서비스만 줘요. 무료 배송, 가격 싸게 해주고. 거기 넘어가시면 안 돼요. 사회적 경제에 기반한 기업 상품으로 재구매를 일으키는 생활 제품을 우선시한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입소문 내기 좋은 거예요? 이런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일반 네트워크 기업과 많이 다르다는 거. 네, 소비는, 아마존에서의 소비는 아마존의 자산이에요. 쿠팡에서의 소비는 쿠팡의 자산인 거죠. 여러분, 착한 소비는, 여러분이 지쿱과 지페스타에서 사는 착한 소비는 나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지쿱을 하셔야겠죠? 네. 이게 오늘의 키 포인트입니다. 자, 사람들은 착한 사람, 착한 기업에 끌립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이 잘 나갈 겁니다.
네, 모든 비즈니스는 반드시 위대한 미션으로 시작한다. 자, 제너럴 바이오, 지쿱, 지페스타, 지쿱 트러스트는 착한 소비로 선순환의 구조를 계속 이루어가고 있고요. 자, 이제 우리를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비즈니스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소셜 이노베이터 지쿠퍼입니다. 앞으로 지쿠퍼 여러분이 세상을 바꿔가고, 네, 그래서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통해서 행복한 삶이 될 것이라는 걸 100% 확신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